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either A or B, 그리고 당연히 그것과 연관되는 것, neither A nor B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either가 나오면 문장상에서 O를 찾아라. 그리고 neither가 나오면 너를 찾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A와 B는 대등한 요소로 연결된다. 이쪽이 명사면 당연히 이쪽도 명사가 되겠죠. 우리가 비교급 대를 생각한다면 양쪽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천칭과 같다고 얘기를 했죠. 서로 대등해야 합니다. 또 하나, neither하고 no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neither하고 no의 차이. neither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거 바꿨네요. 너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and neither의 개념을 갖습니다. 즉, 너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neither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념을 나타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중요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either가 나오면 O를 찾아라. 독해상에서 문제입니다. neither가 나오면 너를 찾아라. 그리고 A와 B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은 수입니다. 동사의 수예요. either A or B 어디에 수를 맞춥니까? 바로 B의 수를 맞춥니다. neither A nor B, B의 수를 맞춥니다. 이것도 문법상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Either Jim or Tom can drive you home. 둘 중에 하나죠. 선택입니다. 짐이나 탐이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 She will either pay for the ring or return it. either가 나오면 O를 찾아라. 대등한 요소로 연결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 그녀는 그 반지의 값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되돌릴 것이다. neither nor입니다. 양쪽 다 부정이죠. She is neither beautiful nor intelligent. 그녀는 예쁘지도 않고 지적이지도 않다. neither money nor power has made him arrogant. 돈도 권력도 그를 거만하게 하지 않았다. 거만하게 만들지 않았다. 일단 이 문장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Neither grandmother nor parents is going to be available on Friday night. Neither, no. 동사의 수는 뒤에다 맞추는 거죠. 따라서 is가 아니라 a가 돼야지 올바른 문장이죠. 근데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요? 문장을 해석할 때 걸림돌이 available이라고 하는 단어죠. available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이용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는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구할 수 없을 예정이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녀의 할머니나 그녀의 부모님들이 금요일 밤에는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아. 이해될 수 있겠죠? available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이걸로 해석하면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을 약간 조정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Either you or they have to go to the station. 너나 그들이나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가야만 한다. 선택을 나타내는 거죠. 어디에 수를 맞춥니까? they에 수를 맞추죠. 그래서 have가 쓰였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Neither mother nor father did the boy have. 엄마도 아빠도 그 소녀는 갖고 있지 않았다. 맞는 문장이죠. did가 왜 쓰였습니까? 부정어죠. 부정어가 문장 앞에 쓰이게 되면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일단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You can either come with me now or walk home. 둘 중에 하나죠. 선택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지금 가든지 아니면 walk home. 집에 걸어갈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 번째 보시면 You are not responsible. 너는 책임이 없다. Neither is he. 그도 책임이 없다. 자, 이제 문장 보세요. 문장이 끝났어요. 마침표로 되어 있습니다. Neither.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너를 쓸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까요? 콤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콤마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소문자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콤마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 neither는 쓸 수가 없습니다. 문장이 계속 이어지죠? neither가 쓰일 수 없고 and neither 하면 쓰일 수 있습니다. You are not responsible and neither is he. 그는 책임이 없다. 그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없다. 그런데 너를 쓰게 되면 and를 쓰지 않습니다. 왜? 너는 이 속에 접속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nd neither 이걸 쓰든지 아니면 너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됩니다. 이해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neither and neither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의 개념입니다. 너 속에는 접속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문장이 끝났죠?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neither를 써도 좋고 너를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콤마로 되어 있다면 and neither로 해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either houses nor church are enough to make a community. 집들도 그리고 교회도 공동체 사회, 마을을 말합니다. 마을을 구성하기에는, 즉 마을을 만들기에는 충분치 않다. 어디에 수를 맞춰야 됩니까? church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가 아니라 is를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는 부정어가 앞으로 문장 나왔기 때문에 조동사가 앞에 쓰였습니다. 주 앞에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neither A nor B가 주어인 경우에 조동사가 문장 앞으로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주어로 쓸 경우엔 도치가 따로 별도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어입니다. 돈도 권력도 그를 오만하게 만들지 않았다. 주어인 경우에는 도치하고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문장입니다만 좀 복잡한 문장인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either A or B, A 혹은 B. O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or 혹은의 뜻을 갖고 있죠. 또 명령문 다음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가 namely, 즉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either와 함께 쓰일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나타낸다는 거. Yes, only dollar or 100 cents. 요소는 어떤 뜻이에요? 요소가 어떤 뜻이지? namely의 뜻이죠. 즉 1달러, 즉 100센트를 가지고 있다. I fell in love. 나는 사랑에 빠졌다. Or rather, 좀 더 자세히 말할 때 or rather를 씁니다. 아니 오히려 I thought I was in love with Mary. 내가 메리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말할 때 or rather를 씁니다. or rather 잊지 마세요. 좀 더 자세히 말할 때 You can either walk up or take the cab car. 걸어가든지 케이블카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독해 문장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All skilled work can be plausible. 모든 숙련된 일은 즐거울 수 있다. Provided the skill required is either variable or capable indefinite improvement. 이것이 없다면 해석이 잘 안 됐을 겁니다. 왜 안 됐겠어요? Provided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Provided 공급된 이렇게 해석한다면 문장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Provided if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if 대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는 skill입니다. 동사는 required 아니죠. is가 바로 동사가 되겠죠. required는 과거분사로서 skill을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기술이 variable 다양하고 그리고 무한히 개선될 수 있다면 모든 숙련된 일은 즐거울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해석되겠죠?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If these conditions are absent, 이러한 조건 혹은 이러한 여건이 없다면 either cease, 이시 무엇입니까? 이시 무엇이죠? 우소가 이시 무엇이지? 가주어인가? 그렇죠. work죠. 일은 멈추게 될 것이다. 뭐 하는 것을 멈춥니까? to be interesting. 재미있는 것, 흥미있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즉, 일은 더 이상 즐겁지 않을 것이다. 언제? A man has acquired his maximum skill. 최대치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을 때 일은 더 이상 재미가 없게 될 것이다. 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지 재미있는 거죠. 조금씩 좀 더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때 재미가 있어집니다. 근데 완전히 숙달되면 더 이상 개선될 게 없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고 이 버트란트 러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Be careful of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be careful of 대신에 뭐뭐 할 수 있다. able to be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The work is able to be improved. 그 일은 개선될 수 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문장입니다. be able to의 주어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쓰여서는 안 됩니다. 요거 대신에 capable of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capable of는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be able to는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the skill is able to be indefinite improvement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be able to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는 주어가 사람, 그리고 be capable of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데프가 쓴 로빈슨 크루소에서 선생님이 딴 문장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두 군데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about이죠. about의 의미가 무슨 뜻이죠? 여기저기라고 하는 뜻이죠. 해안가 여기저기 나는 걸어 다녔다. about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all day, almost all day, 거의 하루 종일 못하기 위해서 to find out a place to fix my habitation. 내 서식지, 즉 내가 쉴 곳, 내가 생활해야 될 곳을 fix,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고정시키기 위해서, 즉 정하기 위해서, 내가 생활할 곳을 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great concerned. 요거는 분사구문이에요. as를 써도 좋고 because를 써도 좋습니다. Because I was great concerned 이 말입니다. 내가 상당히 걱정했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secure myself from attack in the night 밤에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걱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쉴 곳, 내가 생활할 곳을 정하기 위해서 정할 어떤 장소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해안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밤에 공격, 누구로부터의 공격입니까? 야생의 동물들 혹은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상당히 걱정되었기 때문에 문장 볼 수 있겠죠. 분사구문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concerned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보면은 near is added 주동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every time 우리가 뭘로 해석합니까? whenever로 해석합니다. every time 뿐만 아니라 each tim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동사가 나오면 whenever로 해석하라. 뭐뭐 할 때마다 새로운 단어가 언어에 더해질 때마다 무엇에 의해서 이도가 나왔습니다. 뭐를 찾아야 되겠죠? 다른 단어를 빌려오든 여러 개의 단어를 합성을 하든 혹은 파생에 의해서든 뭐뭐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주절이 됩니다. 이제 주절이죠. 주어는 당연히 이시 되겠죠.
of course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물론. 그러면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be due to를 보게 됩니다. be due to는 무엇에 기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due to가 나왔어요. 그리고 명사가 나왔어요. 이때의 due to는 because of의 의미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be due to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기인한다. 어떠한 행동에 기인한다. 즉 언어가 더해지는 것, 새로운 단어가 더해지는 것은 어떠한 행동에 기인한다. 문장의 주어는 이 시되겠죠. 즉 새로운 단어가 언어에 더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conscious or unconscious,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액션과 어브를 당연히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conscious or unconscious, 이건 우리가 괄호해 두면 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접속사로 얘기한다면 어떤 접속사? 시후에 어떤 접속사? A든 B든?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접속사? 이런 말이죠. 그것이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외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이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행동, 어떤 행동, 어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some, one person, 어떤, some은 이때 어떤 의미? a certain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some 다음에 단수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some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써놨던 a certain의 뜻입니다. 어떤 무엇 어떤 어느 한 사람의 행동에 기인한다. 바로 그 행동이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그리고 of course 물론 자 그러면 이쪽 부분 문장 연결상 다 잘 볼 수 있겠죠? Roots do not grow out of soil. 단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혹은 fallen us from heaven. 하늘에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They are made by individual.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문장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n all ages, 모든 시대에 있어서 artists were prophets of either. 오를 찾아야 되겠죠? rise 아니면 downfall. 무엇에 대한 하나의 문화에 대한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한 prophet, 예언자였다. 누가? 예술가들이. In the pre-war period. 프리니까 뭐뭐 전이죠? 전쟁 전입니다. 여기서는 세계 제1차 대전 이전을 말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전의 시기에 reading artist, 주요 예술가들은 무엇을 도입했다? 무엇을 도입했습니까? 데카당스, 퇴폐주의. 데카당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퇴폐주의를 말합니다. 어디에? 예술 속에 데카당스, 퇴폐주의를 도입했다. 특히 1920년에서 30년 사이에 데카당스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현학적인 젊은 친구들이 데카당스 이런 표현 쓰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바로 퇴폐주의를 말합니다.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부조리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 내리는 젊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그런 하나의 일종의 사고의 흐름일 수도 있죠. 데카당스. 말도 멋있죠? 데카당스. 프랑스어입니다. 무엄하기 전에 바로 그 퇴폐주의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전에 어디에서 social and political life of the post-war period 전쟁 이후의 시기에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삶 속에서 퇴폐주의가 드러나기도 전에 전쟁 시기 이전에 예술가들이 퇴폐주의를 예술 속에 도입했다. 그래서 미리 도입했기 때문에 프로파치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문장 이해되겠죠? 혹시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표현 들어봤어요?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방가르드, 데카당스. 데카당스적인 것은 19세기 말에 이미 그 낭만주의 후기 속에서 그 프랑스 시인들 몇몇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것이 1920년대, 30년대 이때 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항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1차 세계대전 후에는 데카당스가 굉장히 많이 풍미했고요. 의미가 없는 건.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는 실존주의가 상당히 그 시대를 풍미하곤 했습니다. 5번째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When college tried to define beauty, 컬리지가 아름다움, 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시도를 할 때, he returned always to one deep thought. 그는 언제나 한 가지 깊은 생각으로 회귀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가 말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unit and variety,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이다. 즉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일하는 어떤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컬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뷰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예쁜 걸 말하죠. 이 사람은 이 뷰티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트루스, 이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컬리지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초원의 빛 뭐 이런 식으로 무지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개된 그 시인이 있었는데 윌리엄 워즈라고 있습니다. 워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컬리지도 같은 시대에서 아주 그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로맨티시즘 어떤 그 젊은 친구들 혹은 나이 든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술 한잔 마시고 이런 얘기 툭 하면 하죠. 나는 로맨티스트다. 또 어떤 양반은 좀 더 심하게 나가서 나는 20세기의 마지막 로맨티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헛소리들입니다. 낭만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술 한잔 마시고 나는 낭만주의다, 난 로맨티스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감정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낭만주의의 본질의 핵심은 imagination, 바로 상상력입니다. 이 컬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시인이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이 imagination, 낭만주의의 가장 핵심인 imagination을 철학적으로 완성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imagination 그 자체 하나의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어를 갖다가 아느냐?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단어는
Was ist das? What is it? 이것만 알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Was ist das? Was ist das? 그럼 대답하겠죠. 뭐라고. 그러면서 어휘를 들리면서 독일어를 습득한 사람이죠.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철학적인 토대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Unity and Variety. 바로 이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로맨티스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Imagination. 로맨티시즘의 가장 핵심은 imagination이다.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로맨티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계속 문장 보겠습니다. Science is nothing else than the search to discover unity in the wild variety of nature. 이 문장 해석되겠어요? else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else는 other의 개념이죠. 그래서 nothing else than을 갖다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other than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other than, 우리 잠깐 볼까요? 비교급을 쓰지 않는 비교급은 여기에서 rather than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뭐라기보다는 차라리 뭐뭐. other than은 뭐뭐와 다른 혹은 뭐뭐 외의 다른 뭐뭐. none other than은 다름 아닌 뭐뭐. 자, 문장 볼까요? I'd resign rather than accept him as a partner. 나는 그를 파트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resign하겠다. 그만두고 말겠다. The result was quite other than we had expected. Other than 뭐뭐와 다른.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The gentleman was none other than the president. 대통령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 즉 바로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none other than 다름 아닌 뭐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Nothing else than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뭐뭐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즉 다름 아닌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뭐예요? 탐색이에요. 어떤 탐색? Discover unity in the wild variety of nature. 거친 무슨 말이에요? 아주 대단히 다양한 이 말이죠. 대단히 다양한 자연 속에서 통일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추구, 탐색, 바로 그것이 과학이다. 그런 문장 보겠죠. more exactly,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in the variety of our experience, 바로 대단히 다양한 자연 속에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리 경험 속에 다양함 속에서, 즉 다양한 우리 경험 속에서 유니티, 통일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탐색, 추구, 노력, 바로 그것이 과학이다. 그 다음 문장, poetry, 시라든가 painting, 그림,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추구, 동일한 탐색이다. In college phrase, college의 표현에 따르면 탐색, 무엇과 연결됩니까? for라고 하는 전치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양함 속에서의 통일성에 대한 동일한 탐색이다. 통일성, 단일한 걸로 모아지는 거죠. 이게 최근 현대에 와서는 전혀 다른 또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알고 있죠? 이것은 그 반대입니다. 통일된 것, 하나의 진리로 규환되는 것,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수히 많은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 바로 커리지가 얘기했던 Unity and Variety에서 커리지는 유니티를 강조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버라이어티를 강조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Our animal has allowed him a security zone. ha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겠죠? 우소가 목적어가 무엇이지? 그렇죠. around him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고 혹은 부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죠. 목적어는 security zone, 안전지대, 안전지역. 모든 동물들은 자신의 주변에 안전지대를 가지고 있다. within that zone, 바로 그 안전지대 내에서 he felt safe, 그런 안정감을 느낀다. Sample observation shows what happens to creatures. 간단한 관찰은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에게, 바로 어떠어떠한 생물체에게, 어떠어떠한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어떠한 생명체입니까? Whose sense of adequate living space, 적절한 생활 공간에 대한 감각이, 그의 적절한 생활 공간에 대한 감각이 has been consistently violated, 끊임없이 침해당한 생명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 안전지대를 상실해버린 동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and who,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have thus become degenerated. 그래서 degenerated, 보통 타락한, 퇴락한 이런 의미로 쓰이죠. degenerated, 악화된, 상태가 악화된,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를 상실해서 악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러한 생명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문장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첫 번째 whose, 두 번째 and who, 관계대명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You have only to go to a zoo. 너는 동물원에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문장 잠깐 볼까요? 이러한 문장이에요. the only thing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all that,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 틀리는 문장일까? The only thing that you have to do is go to a zoo. 동사원형이 쓰였습니다. All that you have to do is go to a zoo. 동사원형이 쓰였습니다. 맞는 문장, 틀리는 문장? 선생님이 별도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눈치로 봤을 때 맞는 문장 같죠? 예, 맞는 문장입니다. 보세요. 일단 오를 빼놓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끊어지겠죠? 이쪽 부분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네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막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로 무엇이? 이쪽 부분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가 없으면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이때 동사원형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혼돈을 막기 위해서 to를 쓰기는 합니다. to를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의미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to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only have to. 경우에 따라서는 have only to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은 이것에 대한 파라프레이즈라고 하는 거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비동사 다음에 동사원이 올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you find animals. 곳에서 당신은 동물들을 발견한다. 무엇하고 있는? Sitting like prisoners. 죄수처럼 앉아있는. 턱. 밀어넣다란 말이죠. 몸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넣게 된, 즉 몸을 웅크리고 있는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밀접하게, 즉 너무나도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소된 용법이에요. It is not surprising. 무엇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디하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Tucked so close together. 몸을 너무나도 웅크리고 있어서 대디하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디야, they become frustrated. 그들이 좌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때때로는 너무나도 긴장을 하고 있어서 다시 또 소된 용법이 나옵니다. They try to break out. 그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문장 볼 수 있겠죠? 소된 용법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된 용법에서 대시 생략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파악한다면 문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When people see animals in this condition,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동물들을 볼 때 they get the impression, 그들은 어떠한 인상을 갖게 된다. 어떤 인상? The animals are either가 나왔네요. or를 찾아야 되겠죠? dangerous or aggressive. 동물들이 위험하거나 공격적인 것, 둘 중에 하나죠. 위험하거나 공격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된다. 또 혹은 either가 나오고 or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either에 나오는 거예요. If they have fallen into a state of despair. 그들이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they are lethargy or stupid. 그들은 무기력하거나 아주 멍청하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그들은 갖게 된다. 문장 전체 볼 수 있겠어요? 동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security zone이 되겠죠. 그래서 near the things, the legend for animals in Jew, being frustrated and tense, 무엇을 유리하다? comes from the lack of a sense, 어떤 감각의 부족에서 유리한다. 무엇? 바로 security zone, 안전지대가 부족해서, 안전지대에 대한 그런 감각이 부족해서 동물들이 좌절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문장 이해되겠죠? 오늘 문장 전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군데군데 콕콕 송곳처럼 찌르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